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이 영하 15도, 철원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그보다 5, 6도 더 낮겠습니다. 첫 소식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에도 가게 앞 천막엔 투명한 고드름이 줄지어 맺혔습니다. 길엔 아침까지 내린 눈이 녹지도 않고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와 누비못을 겹겹이 껴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젠걸음으로 길을 재촉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얼굴이 시려운 것 같아요. 목도리도 안 하고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오후부터 내려온 북극발 찬 공기는 전국을 올겨울 들어 가장 큰 추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15도, 철원 영하 20도 등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면서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울산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를 밑돌면서 하루 종일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 나가는 게 최고지 않을까요? 어제 좀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귀걸이랑 목도리랑 경량 패딩이랑 이런 걸 다 샀어요. 서울엔 올겨울 들어 첫 한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곳곳에 한파 경보가 발효됩니다. 또 충남과 전라, 경남 일부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엔 대설특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모레도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 들어서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해 현장의 반발이 컸던 R&D, 연구개발 예산이 6천억 원 늘어났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656조 9천억 원 선에 맞춰졌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전년 대비 5조 원 넘게 삭감해 연구 현장 반발이 가장 컸던 R&D 예산은 6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5천억 원 넘게 대폭 깎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 사업 용도라는 단서를 달아 3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민주당이 7천억 원 편성을 요구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이 배정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이 늘었지만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 1조 2천억 원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맞춰졌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던 10대 2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모방 범행을 벌이고 자수를 했던 20대 남성은 자신은 예술을 한 것뿐이라며 죄송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SNS 의뢰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익명의 의뢰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스프레이 2통을 사 범행에 나섰다는 겁니다. 장소와 문구도 모두 지정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의뢰자 신원은 특정하지 못했다며 파악하는 대로 추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함께 관공서인 서울경찰청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로 공용물건 손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엄벌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모방 범행 후 자수한 20대 남성은 안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남성은 블로그에서도 예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경복궁 인근 미술관에서 작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범행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한 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한미일 3국이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 대만 떠도 도시 하나를 초토화한다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도 합세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3국의 공동 대응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가 제주도 동쪽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B-1B는 한국 공군의 F-15K,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함께 1시간가량 훈련을 마치고 괌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스텔스 기능에 가공할 만한 무기 탑재량을 갖춘 B-1B 전략 폭격기는 최고 속도로 비행하면 괌에서 2시간 만에 날아와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참은 한미일 3국이 오늘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에서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첫 합동훈련에 나선 지 2달 만인데 이틀 전 북한의 화성 18형 ICBM 발사를 계기로 두 번째 연합 합동훈련에 나선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3국의 경고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다음 날인 어제부터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북한 지휘부 제거를 연상하게 하는 한미 특수전 부대의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3국의 합동훈련 2년치가 미리 계획돼 치러집니다. 한미일이 참가하는 훈련이 보다 정례화되고 계획상에 반영되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3국의 공조와는 달리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역시 북한을 두둔했기 때문인데 대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0개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발이라고 불리는 1톤 이하의 화물차. 현재 전국에서 220만 대가 넘게 운행이 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사망 가능성이 일반 승용차보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화물차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안전성 평가에서도 면제가 됐었는데요. 먼저 김현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마주오던 1톤 화물차가 그대로 부딪힙니다. 차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두 차량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또 다른 사고에서도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반면 입원을 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운전자는 1톤 화물차 운전자였습니다. 차량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차량 앞쪽에 엔진룸이 있는 승용차와 달리 1톤 화물차는 좌석 아래 엔진룸이 있는 캡 오버형입니다. 사고 충격이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튀어나오는 게 없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충돌을 일어나게 되면은 에너지 분산을 못 시키고 운전석에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충돌 사고 시험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속 30km로 비교적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충돌 충격이 화물차 운전자의 다리와 가슴으로 직접 전해집니다. 실제 1톤 화물차 사고의 중상자 비율은 승용차의 3배, 사망자 비율은 5배나 높았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1톤 화물차의 충돌 안전성 평가는 없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넘게 이 충돌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차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이런 안전성 평가에서 면제가 됐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이런 캡 오버형 화물차는 전국에 226만 대로 국내 전체 화물차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